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 안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어이 거기 아가씨 이리 좀 와봐. 다가오는 것은 낡은 제복 차림의 보안요원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한 동양 여성을 쏘아보았다. 그 꼴이 뭐야? 군인 놀이해?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군복을 입고 돌아다녀? 군대도 민간인한테는 통제받는 곳이야. 벗어. 모자랑 상의까지 전부. 주변이 술렁였다. 스마트폰을 꺼내 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귀에 댔다. 여기는 국방부입니다. 그 직후 공기가 달라졌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아침 햇살이 들지 않는 곳이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무기질의 흰빛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끝없이 이어질 듯한 차가운 빛의 띠를 만들고 있었다. 공조기 소리와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끄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 속을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짙은 녹색 군복에 반듯하게 닦인 군화. 가슴에는 작은 태극 배지가 달려 있었다.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입국 심사줄에 서자 주위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거 군인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다.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웅성거림. 행인들이 스마트폰을 겨눈 군복 차림의 아시아 여성. 그것은 이 넓은 공항에서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다. 어이 거기 이리 좀 와. 로비 안쪽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돌아보니 제복 차림의 보안요원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달아빠진 벨트. 가슴의 이름표에는 박만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꼴이 뭐야? 군인인 척하는 건가? 박만식은 코웃음을 쳤다. 모자부터 군화까지 훑어보듯 바라보며 마치 희귀한 동물이라도 보는 양 말을 이었다. 코스프레 축제는 아직 멀었어. 아니면 촬영이라도 하나?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와 여권을 내밀었다. 박만식은 그것을 한 손으로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대한민국 육군. 뭐? 민간 단체인가? 아 그러고 보니 들어본 것 같군. 공병이라 그것. 싸우지도 못하는 부대 어쩌고 저쩌고. 입가에 걸린 듯한 미소를 띠며 박만식은 어깨를 으쓱했다. 뭐 어쨌든 상관없어. 여긴 민간 공항이야. 군인도 아닌 것 같은데 군복 입고 입국하는 건 규정 위반이야. 규칙은 규칙이지. 벗어. 재킷이랑 모자 지금 당장. 그 실랑이를 재미있다는 듯 몇몇 승객이 스마트폰을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뭐야 여자 군인이야? 군인 흉내 내는 거 아니야? 영상 찍어놔. 대박 날지도 몰라. 진짜 군인이네 공병. 들어본 적도 없는데. 박만식은 군중의 시선을 즐기듯 목소리를 높였다. 잘 들어 아가씨.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 그럼 명령에 따라. 어서 그 부끄러운 옷 벗고 일반 줄에 석. 하지만 서진은 눈을 내리깐 채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조작하더니 천천히 귀에 댔다. 여기는 국방부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박만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고 늘어졌다. 어이 지금 통화할 때가 아니잖아. 내 얘기 듣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명령이라고. 들려. 서진은 침묵을 지킨 채 다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마치 그곳의 모든 것이 소음인 것처럼. 그때 근처에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공항 관제실의 전파. 육군 장성 입국 중. 도착 예정 시간 3분. 반복한다. 육군 장성이 보안 구역으로 향하고 있음. 의전 준비. 공기가 바뀌었다. 주위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서진 쪽을 보고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박만식만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려던 그의 입이 천천히 닫혔다. 서진은 개의치 않았다.
재킷의 단추를 조용히 다시 잠그고 옷깃을 손끝으로 바로잡았다. 공항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천천히 집어넣고 가볍게 숨을 고른 뒤 수첩을 꺼내 정연하게 서류를 확인했다. 보안 검색대 구석에서 소란을 피우던 승객들도 스마트폰을 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황급히 단말기를 조작하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박만식은 그 기이한 변화를 마침내 알아차렸다. 뭐야 방금 무전. 누가 온다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줄의 중앙으로 나아갔다. 군모의 챙을 가볍게 누르고 똑바로 앞을 향했다. 그때 에스컬레이터 너머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 중앙에는 대한민국 육군 군복을 입은 중년의 장성. 어깨에는 빛나는 계급장. 공항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가 일제히 경례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우 준장님. 장성은 아무 대답 없이 시선으로 주위를 제압했다. 그리고 서진의 모습을 확인하자 천천히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고 박만식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자, 잠깐만.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 공항의 소라는 김진우 준장의 등장으로 일변했다. 군복을 입은 장성이 나타난 순간 공항 직원들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서진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두 손을 모으고 모자챙을 바로잡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김 준장은 다가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모두가 서진의 꼿꼿한 등과 육군 고위 장성의 위엄에 압도되어 있었다. 김 준장은 서진에게 존중을 담은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윤중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우리 측의 불찰은 참으로 송구스럽네. 자네의 임무는 우리 육군의 중요한 기술 지도를 위한 권리자 협력의 증표일세. 도착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일을 겪게 한 점 깊이 사과하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닙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도 임무의 일환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직원들은 차례로 고개를 숙였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승객들도 일제히 단말기를 내렸다. 조금 전까지 서진을 비웃던 남자들은 눈을 피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 박만식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손에 쥔 단말기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진우 준장은 한 걸음 나아가 박만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분은 우리 군의 협정하에 정식 지도 교관으로 초빙된 분이다. 응대에 착오가 있었다면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현장 대응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겠군. 낮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다. 박만식은 얼굴을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은 예를 표하고 다시 군모의 챙을 바로잡았다. 소동의 중심이었던 곳에서 걸어나갈 때 모두가 그 등을 지켜볼 뿐이었다. 경례도 박수도 없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더는 그녀를 비웃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에 한미연합으로 진행되는 긴급 전개 훈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한 가지 기술이 도입되었다. 까치 교량. 정식 명칭은 지동식 가설 교량 전개 시스템. 지진이나 홍수로 다리가 유실되어도 사람과 물자의 통행을 즉시 복구시키는 가설 교량이다. 알루미늄 합금제의 교량 부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조립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유닛으로 교각 없이 최장 20m의 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 국내 재난 파견에서 실전 투입된 것이었다. 윤서진 중위는 이것을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포항 지진 중부지방 집중호우 강원도 산불 그 어느 현장에도 있었다. 조리법부터 현장 운용 안전관리까지 모든 노하우를 장악하고 있었다. 미군 측의 요청에 따라 기술 운용의 실지 연수가 이번 목적이었다. 마른 바람이 기지의 붉은 흙을 휘감아 올렸다. 강원도 인제군 과학화전투훈련단. 황야 한가운데 세워진 컨테이너 기지에 서진의 모습이 있었다. 햇살은 강하고 하늘은 끝없이 높았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소동을 겪은 지금도 서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한국에서 운송된 다목적 자재, 운반차와 분해 상태의 까치 교량은 아직 경납된 채였다. 이제부터 지도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20명가량의 미군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병사들도 많았고 서진이 들어온 순간 시선이 일제히 이쪽을 향했다. 침묵 속에 미세한 웅성거림이 생겨났다. 저게 그 한국인 교관인가 여자잖아 자위대 비슷한 거라며. 뭐 좀 물렁한 거 아니야? 여자가 중위. 한국은 사람이 없어서 여자도 시키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 일부러 하는 듯한 헛기침. 그들은 웃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눈만이 차갑게 비웃고 있었다. 서진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브리핑용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프로젝터 스위치를 켰다. 오늘부터 3일간 까치 교량 전개 훈련을 실시합니다. 조립 절차 설치 소요 시간 안전 확인 절차 모두 현장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심지가 있었다. 교과서를 읽는 것 같지도 아양을 떠는 설명도 아니었다. 하지만 반응은 둔했다. 해에. 그렇게 급하게 다리가 필요한 나라라니 역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가 보네. 아니 한국은 태풍의 나라잖아. 홍수인가? 집이 떠내려가? 왠지 불쌍하네 지리적으로. 웃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태도는 깔보는 것 그 자체였다. 전쟁 경험도 없고 공격 기술도 없는 군대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진은 하나하나를 말없이 받아들여다. 부정도 설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음 슬라이드로 손을 뻗었다. 사진 한 장이 비쳤다. 진흙과 잔해 속 다리를 건너는 작은 아이와 그를 안고 있는 여성. 그 배경에는 조립된 까치 교량의 은색 부재가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것은 포항 지진 때 전개했던 초기형입니다. 주민 피난에 가장 먼저 사용된 다리입니다. 그 순간 아주 약간 공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아직 읽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서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땅에서 이번에는 실물로 증명할 것이다. 훈련 시작. 강원도 내륙 광대한 훈련장 한편. 말은. 흙먼지가 흩날리는 가운데 윤서진 중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모인 미군 병사들은 30명. 모두 선발된 공병대원일 터였지만 그 얼굴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부족했다. 이걸 인력으로 전개한다고? 농담이지. 야전에서 저런 구령 외치면서 할 셈인가? 반쯤 실소를 참는 듯 병사들은 지급된 장갑을 끼고 공구를 손에 들었다. 서진은 그저 자재 확인을 마치고는 수송부대 반출 시작이라고 짧게 지시했다. 까치 교량은 알루미늄재 경량 부재를 주로 하여 조립하는 구조로 강이나 붕괴된 도로를 수십 분 만에 건널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그 발상 자체가 미군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저거 제대로 탈 수는 있는 거야? 트럭이 지날 만한 강도는 있고? 그들의 의문은 멈추지 않았다. 패널 앞으로. 운반 구령에 맞춰 서진이 목소리를 내자 한국인 보조요원들이 선두에 서서 좋아. 좋아. 안전 좋아. 라고 외치며 부재를 옮겼다. 지적 확인으로 확인했다. 잠금핀 고정 완료. 손 주변 이상 무. 미군들은 말없이 작업을 계속했다. 일부 병사는 동작을 흉내냈지만 이내 멋쩍은 듯 손을 거두었다. 소리 안 내면 혼나는 건가? 무슨 의식 같네. 시간은 담담히 흐르고 설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 순조로움조차 그들의 눈에는 그저 고분고분한 것으로만 비친 듯 했다. 한 대원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딴 거 현장에선 못 써먹어. 비바람 치면 공구도 제대로 못 쓸 거고. 서진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말이 아닌 교량의 정확한 접합과 안전 확인에 온 신경을 쏟았다. 그녀에게는 방식이 아닌 하는 의미가 중요했던 것이다. 가설 교량이 완성될 무렵 주변은 저녁 노을에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하늘 한편에 제법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른 바람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깨닫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예행 연습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생명을 구하는 실전이 될 줄은. 이른 아침 훈련장의 공기는 무거웠고
바람은 젖은 천처럼 피부에 달라붙었다. 모두가 이변을 눈치챘지만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었다. 오전 6시 18분 훈련장에 설치된 스피커가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외쳤다. 기상 경보 4단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폭우 접근 중. 본부로 즉시 집결하라. 훈련장 안쪽 사령부 텐트 안에서는 거대한 레이더 화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강원도 남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폭풍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설마 이 건조한 지역에서 이 정도까지 대리 사령관이 신음하는 옆에서 오퍼레이터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44번 국도 다리가 유실됐습니다. 철마천 범람입니다. 유역주민 피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다른 통신이 들어왔다. 여기는 현지 경찰 스쿨버스 한 대와 유조차 한 대가 강 건너편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17명과 운전사 1명, 트럭 운전사 1명이 차 내에 대피 중. 유조차에서 미량의 연료 누출, 그 보고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진은 일어서서 젖은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현장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훈련장 끝에 보급로입니다. 다만 도로의 절반이 붕괴되어 중장비는 통행 불가합니다. 까치 교량을 사용하겠습니다. 부재는 어젯밤 훈련지에 남아 있습니다. 전개 준비 가능합니다. 기다려 윤중희. 실전에선 아직 무리야. 교량의 강도도 내구성도. 목숨이 걸렸다고.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십 분 후 진창길에 소형 트럭이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 드론으로 사전에 확인한 경로를 따라 나아가 이윽고 현장에 도착했다. 흙탕물 너머 나무들 사이에 노란 스쿨버스가 보였다.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를 찔렀다. 전개 지점 여기입니다. 서진의 말과 동시에 병사들이 부재 운반을 시작했다. 어제의 훈련에서 막 배운 움직임이 반쯤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공구를 쥐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약부 준비. 앞으로. 단일 교각 설치. 그것은 조용히 시작된 다리와의 싸움이었다. 흙탕물은 강이라기보다 거칠게 날뛰는 진흙 괴물이었다. 그 포효 같은 물소리가 현장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속에 조용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하나. 훈련장에서 급히 달려온 소형 트럭이 진창에 발이 빠지면서도 나아갔다. 짐칸에는 알루미늄 합금제 다리가 실려 있었다. 전개 지점 여기다. 강폭 약 42m 여기밖에 없어. 손가락으로 가리킨 병사의 목소리에 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방 교각 유압 작동. 으르렁거리는 압력 소리. 트럭 후미에서 은색 다리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왔다. 그 끝이 허공에 떠올라 이윽고 강 건너편을 향하듯 미세하게 떨며 뻗어나갔다. 교각 설치 준비. 수평 확인 이상무. 교각 설치. 과거 훈련장에서 비웃음당했던 구령 외침이 이제는 대원들의 생명줄이 되어 있었다. 가설 패널 운반 시작. 한국인 보조요원이 선도하고 미군 병사들이 말없이 교량 부재를 어깨에 메고 전달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다리를 계속 이어나갔다. 진흙 속에 무릎을 담그며 병사들은 한 장 또 한 장 알루미늄 패널을 건넸다. 누군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 방식 대단한데 그 말이 어느새 현장의 공기를 바꾸어 나갔다. 공구 안전 확인 이상무. 핀 고정 이상무. 다음. 거친 강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공포와 냉정함을 떨쳐내며 오직 하나의 명령에 따랐다. 앞으로 3m. 드론이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다리의 위치를 측정하며 강 건너까지의 남은 거리를 알렸다. 서진은 젖은 장갑을 짜고 마지막 부재에 체중을 실었다. 전방 교각 설치. 55분 후 5번째 다리가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금속 연결부가 흔들릴 때마다 확실한 길이 나타나고 있었다. 흙탕물 속의 한 줄기 은빛 다리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멀리 강 건너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아무도 웃지 않았다. 다리는 그저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놓인 말없는 의지의 덩어리로서 서진은 도구를 내려놓고 대원들의 어깨를 둘러보았다. 진흙투성이인 모두가 진지했다. 그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건넨다 한 명씩. 안전 확인 조화 신호에 맞춰 유도한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말없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리는 완성되었다. 유도. 시작. 서진의 목소리가 강 양편에 울렸다. 흙탕물이 여전히 땅처럼 울부짖는 가운데 은빛 다리는 조용히 그 역할을 다하려 하고 있었다. 강 건너 버스에서 교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손전등을 흔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몸을 웅크리고 서로 기댄 아이들이었다. 그 눈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듯한 색을 띠고 있었다. 한 명씩 유도합니다. 양손은 로프에. 천천히 걸어요. 괜찮아요. 다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온 것은 작은 남자아이였다. 흙탕물이 튀는 소리에 어깨를 떨면서도 앞을 보고 걸었다. 다리 한가운데쯤 왔을 때 순간 멈춰섰다. 하지만 그 앞에서 손을 내민 것은 진흙투성이의 미군 병사였다. 이리 와 꼬마야. 소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무사히 건너왔다. 그것을 신호로 아이들이 차례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발밑 이상모. 오른손 로프 확인 이상모. 안전 이상모. 목청껏 외치는 한국 대원의 구령에 미군들도 점차 목소리를 합쳤다. 안전 확인. 다음 사람. 이쪽으로 와.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교차하며 다리 위는 마치 생명의 통역소처럼 되어갔다. 17명의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건너왔을 때 박수도 환호성도 없었다. 그저 일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다음은 유조차 운전사였다.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중년 남성을 2명의 병사가 부축하며 건넜다. 그 뒤에서는 차체에서 뚝뚝 기름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민치 전개. 로프 고정 이상모. 서진은 젖은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수신호를 보냈다. 가설 교량의 내하중을 고려하며 천천히 차체를 끌어당겼다. 찌그러진 프레임이 끼익 소리를 냈다. 아직 괜찮아. 앞으로 1m. 순간 다리의 연결부가 휘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병사들은 말없이 로프를 쥐고 마지막 힘을 쏟았다. 고정 이상모. 교량 이상 없음. 트럭이 다리를 빠져나온 순간 강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지휘관이 진흙 위에 무릎을 꿇었다. 고맙습니다, 주미님.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똑바로 서서 모자를 벗었다. 병사들도 그를 따랐다. 경례. 일제히 경례했다. 그 속에서 비아냥거리던 젊은 병사가 입술을 미세하게 떨며 말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다리인가?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 다리에 담은 모든 마음을 그 동작에 맡기듯이. 진흙투성이의 은빛 다리. 그 위에 남은 것은 생명의 무게와 조용한 자부심뿐이었다. 재난 구조로부터 하룻밤이 지난 아침 현지 방송국이 속보 하나를 내보냈다. 한국 여성군인 즉석 교량으로 급류 돌파. 어린이 17명 구조. 영상에는 흙탕물 앞에서 알루미늄 다리를 전개하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비치고 있었다. 진흙투성이의 헬멧 차림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구령을 맞추며 다리를 잇는 모습. 그 등은 언어의 장벽도 국경도 상관없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다. 지역신문은 일면에 까치 교량 생명을 잇다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의 재난 파견 기술이 미군과 지역 주민을 이끌었다. 싸우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군인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했다. SNS에서도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해시태그 까치브리지라는 태그와 함께 병사들과 주민들의 게시물이 잇따랐다. 이윽고 미군 공병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식 가설 교량 시스템 까치 교량은
신속 전개 경량 운반 현장 통솔에서 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격 채용을 위한 검증 번역 교육 체계를 향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주 방제국은 주 비축 물자로 여러 세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주에서도 피난 훈련이나 산불 대응용으로 시험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소란 속에서도 서진 본인은 조용히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념식도 인터뷰도 없었다. 포상의 말도 명예훈장도 원하지 않았다. 정비를 마친 자재 트럭 옆에서 그녀는 조용히 공구 가방을 다시 고쳐맸다. 그날 해체 작업을 지켜보는 가운데 미군 병사들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또 와요, 서진. 다음엔 우리도 완전 좋아. 라고 외칠 테니까. 까치 교량의 부재가 진흙이 묻은 채로 실려가고 있었다. 거기에 로마자로 새겨진 글자를 발견한 젊은 병사가 문득 물었다. 까치가 무슨 뜻이에요? 서진은 공구를 챙기며 조용히 답했다. 한국의 작은 새예요. 높이 날고 자주 울죠. 목소리가 멀리까지 닿거든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고들 해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이른 아침의 출발 게이트는 아직 조용했고 거대한 창문 너머로 옅은 아침놀이 번지고 있었다. 서진은 홀로 탑승 게이트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검고 낡은 군목. 가방 안에는 진흙이 묻은 채인 작업복과 공구 가방 그리고 생명을 이었던 다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눈을 감고 깊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그 비와 흙탕물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저기요. 불현듯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자 한 남자가 모자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인천공항의 보안요원. 그날 서진의 군복을 코스프레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남자. 이름표에는 박만식. 그의 제복은 깨끗했지만 그 얼굴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무언가 말을 꺼내지 못하는 듯 했다. 지난번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훈련장 소식이요. 당신이 그 아이들을 다리로 구했다고. 그는 군모를 양손으로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솔직히 공병이란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싸우지 않는 부대라고 제멋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무기 없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진짜 군인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없이 그저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다리를 놓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제 임무입니다. 박만식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는 자부심도 변명도 아닌 그저 조용한 감사가 깃들어 있었다. 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군모를 단단히 다시 안았다. 감사합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도쿄 나리타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탑승구 245번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스쳐 지나갈 때 박만식이 불쑥 중얼거렸다. 다음에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떠올리겠습니다. 당신을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멈춰 서서 등을 돌린 채 예를 표했다. 유리창 밖 아침 햇살이 활주로를 비췄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태극 배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